매일 아침 우리가 타는 그 붐비는 지하철 있잖아요. 그 빽빽한 운행 뒤에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숨어 있거든요. 오늘 바로 그 선로 용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와, 시작부터 뭔가 의미심장한 문장이죠. 그러니까 선로 용량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그 쇠로 된 선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는 그 위를 달리는 열차의 속도, 또 열차랑 열차 사이의 간격, 그리고 아주 약간의 여유 시간,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다, 이런 뜻입니다. 오늘 이 미스테리 제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. 아니, 이렇게 사람 많은데 열차 좀 더 넣으면 안 되나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정말 그렇죠. 플랫폼은 꽉 찼는데 열차는 안 오고. 우리 모두 겪어봤잖아요, 이 답답함. 딱 봐도 열차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마음대로 열차 수를 못 늘리는 걸까요?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문제는요,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철로가 아니에요. 진짜 문제는 그 위,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 때문입니다. 이 도로가 얼마나 꽉 찼느냐, 바로 이게 선로 용량이고요.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라는 게 대체 뭐고 그 교통량의 한계는 또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? 지금부터 하나하나 같이 한번 뜯어보죠. 네, 이게 바로 선로 용량의 공식적인 정의인데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열차를 무작정 많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안전해야 하고 시간도 딱딱 맞아야 하고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여유까지 이 세 가지를 전부 만족시키는 최대치가 바로 선로 용량인 거죠. 이거 정말 궁금하죠? 그래서 1시간에 최대 몇 대까지 하는 이 숫자는 대체 어떻게 튀어나오는 걸까요? 그 비밀 공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공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보세요. 1시간은 3,600초잖아요. 이 3,600초를 열차와 바로 뒷열차 사이에 필요한 최소 시간 간격으로 나누면 끝입니다. 이걸 전문 용어로는 최소 운전 시격이라고 부르는데요. 결국 이 간격, 이 시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더 많은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있어요. 방금 본 그 공식은요,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세상, 말 그대로 이론상의 용량이라는 거예요. 현실은 어떻습니까? 갑자기 문에 사람이 끼거나 열차 종류도 다 다르잖아요. 이런 변수들을 다 고려해야 하죠. 그래서 진짜 우리가 쓸 수 있는 실용 용량은요, 이론상 최대치의 한 60에서 80% 정도로 봅니다. 현실의 벽이 있는 거죠. 자, 그럼 철도 회사에서는 이 선로 용량을 어떻게 조절할까요? 이걸 마치 기계를 조작하는 레버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총 4가지 핵심 레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당기고 미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. 그 4가지 레버가 바로 이겁니다. 첫째는 열차 간의 최소 안전거리인 시격, 둘째는 급행이랑 완행을 어떻게 섞느냐 하는 열차 조합, 셋째는 철도의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호 시스템,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을 위한 보험 같은 운영 여유, 이 4가지입니다.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레버를 꼽으라면 단연 시격입니다. 앞차랑 뒷차 사이의 그 안전거리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줄일 수 있느냐, 이게 선로 용량을 결정하는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해요. 그럼 이 간격을 어떻게 줄이느냐?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신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. 자, 여기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텐데요. 예전의 고정 패색 방식은 뭐냐면 선로를 그냥 큰 덩어리로 잘라놓고 이 구역에 한 대만 들어가 하는 식이었어요. 그러니까 간격이 엄청 넓을 수밖에 없죠. 근데 요즘 쓰는 이동 패색 방식, CBTC라고 부르는데 이건 열차끼리 계속 통신을 해요. 그래서 앞차 바로 꽁무니에 바짝 붙어서 따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. 우리 자동차에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걸로 용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. 자, 그럼 만약에 이 시스템을 정말 한계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? 선로가 터져나가기 직전까지 열차를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다음 장에서 한번 보시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선로 이용률이라는 건데요.
70% 아래일 때는 쾌적하죠. 근데 이게 85%를 넘어가는 순간 시스템이 완전히 꽉 막히는 혼잡 상태가 됩니다. 이때부터는 아주 작은 문제 하나만 터져도 줄줄이 다 밀리는 거. 그게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선로 용량이 턱 밑까지 차오르면요. 우리가 맨날 겪는 그 불편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열차는 맨날 줄줄이 지연되고 급행열차가 앞에 가는 완행열차 때문에 기어가고 사람들은 빨리 타고 내리라고 막 재촉하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런 상황에선 안전을 위한 여유 공간이 사라지니까 사고 위험이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문제점만 얘기할 순 없죠.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? 이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더 뻥 뚫리게, 더 넓고 빠르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? 당연히 있습니다.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아까 말씀드렸던 신호 시스템을 최신 CBTC로 싹 바꾸는 게 일단 가장 효과적이고요. 아니면 아예 선로를 하나 더 깔거나 열차 운행 시간표 자체를 컴퓨터로 다시 짜서 최적화할 수도 있죠. 물론 더 빠른 열차를 들여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. 열차 좀 더 넣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그냥 장난감 기차 하나 더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진짜 해결책은 그 열차들이 달리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 전체, 즉 신호, 시간표, 선로 같은 인프라를 통째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. 다음에 혹시 지하철이 깜깜한 터널 안에서 갑자기 멈추더라도 너무 답답해하지만은 마세요. 대신에 여러분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속도와 신호, 그리고 안전의 정교한 춤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